자, 봅시다. 오스카 콜라스 이 선수가 지금 오프 시즌 영입의 돌풍의 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내년 말고 내후년 1월에 시장에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 있어요. 어쨌든 야, 야구 진짜 아니 야구가 아니라 좀 되게 무섭다. 푸이그 같은 유형 같은데 푸이그보다 더 무서운 느낌이네요. 그냥 제 느낌에는. 너무 무서운데? 얘는 인상부터가 예술이네요. 이 친구 얘기 좀 해봅시다. 누구인가? 오스카 콜라스는 MPB에서 좀 뛰었습니다. 일본에서 뛰었는데 원선님 안녕하세요. 예, 관상이 진짜 예 우악스럽네요. 되게 무섭다. 186cm고요. 맞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그 센티미터 나오지 않나? 185, 뭐 94kg 이 정도 되네요. 네, 보자.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육성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본이 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쿠바에서 야구 선수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리그에 투입을 시켜요. 네, 그 과정에서 데려온 애들이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카 콜라스였던 거죠. 소프트뱅크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약이냐면 쿠바 야구 연맹이랑 그 내셔널 아닌데 니폰 베이스볼인가요? 어쨌든 NPB에서 그 각 구단 중에 데려가고 싶은 구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구단이랑 쿠바 야구 연맹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선수를 우리가 몇 년까지 쓰겠다고 협상을 다 해놓고 선수한테 도장을 찍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소지가 좀 있긴 하죠. 그게 이제 완전 대폭발해서 완전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콜라스의 경우인 건데 봅시다. 2019년 여름에 콜라스는 퍼시픽 리그의 2군 리그인 웨스턴 리그를 폭격했다고 합니다. 66경기에 나왔는데 3할 1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OPS가 866이네요. 그러면서 홈런 11개를 쳤대요. 그러고 나서 1군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뱅이 있던 시절에 겨울에 열리는 쿠바 자국 리그에도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된대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본에서 뛰고 대신 쿠바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리 자국 리그에서 뛰게 해달라 이렇게 이중 계약을 맺는 거죠. 뭐 메이저리그랑 호주 리그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자국 리그에서도 3시즌 동안 OPS를 8, 6, 8이니까 이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본 언론들은 투수도 해요. 그래서 3.1이닝가 던졌다는데 95마일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바산 오탄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큐반 오탄이라고 해놨다고 영어로. 근데 이거는 좀 과장이래요. 네, 투수로서의 완성도는 없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되게 잘하더니 2020년 1월에 갑자기 미국으로 망명한다 소식이 뜹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야르모님의 칼럼이랑 너클커브님 칼럼 보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거기서 이제 영주권 얻어가지고 MLB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문제는 콜라스가 소뱅이랑 계약이 남아있었어요. 보류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계약이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1월 9일까지가 3년인데 3년 동안은 다른 구단이랑 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NPB 소속의 다른 구단은 물론이고 저기 해외 어떤 리그랑도 계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난 나가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갈 거다. 나는 메이저리그 뛰고 싶다. 이렇게 혼자 도망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폭로가 터져요. 2020년 6월에 일본의 교도통신에 짐 앨런이라는 기자가 오스카 콜라스에 대한 기사를 터뜨립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2017년에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콜라스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제 쿠바 연맹이랑 소프트뱅크가 협의한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대요. 계약 초기에 콜라스는 육성 선수 형태로 소뱅에 3년간 묶여 있었대요. 근데 6월 24일이 되자 소뱅은 콜라스를 70인 로스터에 포함시킨 후에 5년에 달하는 클럽 옵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콜라스도 알고 있는 계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5년 동안 노예 계약을 한다는 계약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콜라스는 연맹은 물론이거니와 소뱅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대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아마 쿠바 선수도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근데 콜라스가 특별했던 거는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일본 법상으로 미성년자였대요.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게 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태껏 일본에 간 쿠바 선수들이 이거 이렇게 물론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미성년자 때 계약한 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슈가 안 됐던 거는 걔네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꽤 많은 구단들이 탐나는 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얘도 이제 배짱을 부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020 시즌이 끝나면 FA로 풀려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콜라스는. 근데 소뱅은 기존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겠죠. 물론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소뱅 입장에서는 이것도 납득이 되고요. 근데 뭐 좀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죠. 진짜로 얘기를 안 해줬다면 콜라스는 진짜 독박을 쓴 거니까 약간 좀 연예 기획사가 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연습생들 약간 노예 계약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콜라스의 모친 카렐리아 씨는 그 뭐 계약서가 영어나 스페인어로 작성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본어 계약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소뱅이랑 연맹은 자세한 계약 내용을 얘기해주지도 않았고 법률 용어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뭐 클럽 옵션이란 말을 들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3년 계약이 아니라 최대 7년 계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년 계약 중에 2년을 뛴 시점에서 5년에 달하는 클럽 옵션 시행했으니까 그래서 7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았다면은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인지를 한 상태로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콜라스는 이걸 인지를 못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서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미니카 공격이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3주 전에 12월 2일에 소뱅이랑 콜라스의 분쟁이 콜라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콜라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MLB에 곧바로 FA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주권을 이미 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그 쿠바 선수들이 넘어가가지고 사무국에 요청할 때 승인이 아무리 빨라도 3달, 뭐 늦으면 9달, 1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영주권 문제 때문인데 얘는 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하자마자 바로 3주 만에 MLB 사무국에서 콜라스에게 FA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쿠바 출신 선수들이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빅리그 로스터에만 4명 있으니까요. 누구였더라? 일로이 히메네즈, 호세 오브레요, 호세 오브레요 맞나요? 갑자기 왜 이러지? 맞죠? 갑자기 머리가 멈췄네요. 호세 오브레요, 그리고 누구냐, 루이스 로버트, 야스마니 그랜다, 이렇게 4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이트삭스는 지금 아까 그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을 영입하기 위해서 한 350에서 370만 달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데려와요, 얘를. 지금은 못 데려와요. 네, 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스카 콜라스라는 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너스풀이 부족해요. 이번에 1월 15일에 열리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콜라스를 못 데려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화이트삭스가 아니라도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데려올 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돈을 받으려면은 보너스풀이 재충전되는 2022년 1월 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베스트로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얘가 나이가 좀 있어요. 여기였나? 예, 얘가 98년생이기 때문에 내년 지금 보자. 이제 22인데 내년에 이제 23살 지나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뭐 AA 뛴다 치면 그래도 1년 날리고 그러면 막 늦진 않겠다. 어쨌든 얘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데뷔전 초동년인가? 예, 힘은 장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몸만 봐도 예,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위압감이 또 머리도 이렇게 스크래치 야, 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 원팀에 오면 든든하긴 하겠네요. 원래 핵폭탄이란 것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유지하는 동안은 든든하긴 하죠. 이제 셀프이그가 다저스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얘도 가면 어디 가서 뭐 뱅클 이런 거 하면 꿀리진 않겠네요. 아닌가? 생각보다 순박하려나?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긴 할까요? 평범한 운동력이 엄청 좋은 것 같다. 예.
아니 뭐 타격하는 걸로 보나 아니고 이제 그 마운드에서 던지는 장면도 봤는데 그냥 막 어설프게 던지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좀 다듬으면 왠지 좀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툴덩어리는 많은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딱 진짜 좀 호이그 느낌이 안 날 수가 없는. 어쨌든 일본에서도 3.1이닝을 겨우 던진 콜라스에게 코바사 오타니는 별명 가장되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MLB 그 트레이드 루머스에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팽그래프의 국제망주 전문 필진 에릭 롱겐하게는 콜라스를 두고 1루수, 지명타자 우익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타격툴은 좋은 편이며 현재 훈련 모습을 보면 소벤과 계약할 때 측정된 250파운드보다는 좀 더 날렵해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보니까 209파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4kg 정도? 와, 250파운드였다고? 250파운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데니 젠슨 지금 얼만가? 데니 젠슨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데니 젠슨이 225라고? 250이면 엄청나네요. 근데 얘는 근육이 많으니까 미친 수준이었겠네. 어쨌든 쿠바의 망주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살펴봤습니다. 김하성 선수 결과가 아직 안 나오네요.